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알찬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몰 인프라 구축과 고객 데이터 예측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한국 오라클 김경호 팀장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김경호 팀장님은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몰 인프라 구축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는데 바바더닷컴 그리고 아트박스의 사례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한번 발표를 했던 분인데요. 박소희 오라클 부장님이시고요. 박소희 부장님은 세계 1위 푸드기업의 머신러닝을 활용한 타깃 캠페인 가속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디지털 전환 방안, 온라인몰 인프라 구축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온라인몰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은 굉장히 익숙한 용어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지금 아마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처음 듣기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 전쯤에, 그게 뭐니,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아직도 이제 2년 동안 이제 저희가 적응이 됐을 뿐이지, 크게 상황이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실제 이제 그때 이후로 UBS라고 하는 이제 스위스의 금융 그룹이 매해 발표를 했어요. 이제 미국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오프라인 스토어가 문을 닫을 건지 이것들 예측을 했는데 요즘 그나마 상황이 개선됐다라고 하지만 한 2026년까지 한 8만 개 정도의 상점이 문을 닫을 거다라고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여기 장표에 보신 것처럼 여기 핵심 키워드가 permanently하고 habit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지나고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습관화가 내재화가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쇼핑 습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온라인에 친화적인 그런 형태로 간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국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통계청이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이게 매달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매달 약간씩 업다운은 있지만 온라인의 매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냥 예전에 단순히 책이라든지 약간 저가의 그냥 커머디티 제품들 이런 것들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굉장히 비싼 속칭 명품들이라든지 혹은 식품들 이전에 온라인에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것들까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계속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국내 환경이 이미 온라인 마켓 규모가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온라인 쇼핑 트렌드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차 교수님께서 제조업, 현대차, 모빌리티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은 제조업이나 유통업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단계로 서서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여전히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D2C 영역입니다. Direct to Consumer. 굉장히 단순한 컨셉인데요. 이 컨셉이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핫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D2C 굉장히 용어 단순하죠. Direct to Consumer.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마켓플레이스 같은 유통 이런 거 다 제끼고 바로 가겠다. 한마디로 이윤을 더 먹겠다. 이런 거인데 D2C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브랜드의 파워가 있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D2C라는 컨셉이 예를 들면 예전에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신다라고 하면 거기 사이에 도시까지 온 유통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 디지털이라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좀 젊은 농부들을 중심으로 직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마켓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굉장히 군소규모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D2C 하면 진짜 이거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80%는 아실 것 같아요. D2C의 왕자 나이키죠. 나이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건데요. 나이키 저희 어렸을 때도 굉장히 나이키 운동화하면 굉장히 갖고 싶었던 이런 브랜드였는데 이 나이키가 정말 꿋꿋하게 이제 성장을 해왔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한 2015년, 16년 이 정도쯤에 나이키가 언젠가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매출이 감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키의 그때 당시에 CEO, 지금은 이제 회장님이 되신 마이크 파커라는 분이 이제 선언을 했어요. 2017년에 난 더 이상 중간에 미들맨,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유통 사람들을 그냥 차버리겠다, 없애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말처럼 쉽진 않죠. 그럼요. 그래서 이게 나이키하고 아마존, 여기서 말하는 아마존, 저희가 또 클라우드에서 하기는 AWS가 아니라 아마존 그 자체인데요. 아마존하고 이제 사실상 전쟁을 시작한 거고, 이거는 최근 5년 동안에 가장 재밌었던 제조업과 유통업의 대표 라이벌전이었죠. 그러면서 나이키가 이제 워낙 브랜드 파워가 있으니까 사실은 가능했던 건데요. 승패가 났나요? 승패가 1차전은 나이키가 판정승을 했죠. 왜냐하면 나이키가 2019년에 드디어 선언을 했습니다. 2017년에 발표를 하고 나서 2019년에 드디어 나는 아마존에서 뺄 거야 해가지고 입점했던 걸 다 빼버렸죠. 빼고 나면 사실은 저희가 아마존이라고 하니까 사실 뭐 해외 쇼핑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익숙치 않으신 분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마존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이버, 쿠팡, 쓱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것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강자입니다. 압도적이네요. 아마존을 거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구조이죠. 근데 이제 나이키가 사실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사실은 결국은 2019년 이후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그때 이후로 다시 전년 대비 80% 이상의 성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요즘 들어서 말이 많이 나오고, 나이키가 워낙 그 히트를 쳐서 유명해진 전략이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실패율이 굉장히 높은 전략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나이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D2C 전략을 고민하고 있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개의 사례도 사실은 D2C를 실행에 옮긴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네. 사실 온라인몰 하면 클라우드, 이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온라인몰이라는 게 이제 탄력성도 중요하고, 비용 최적화, 뭐 네트워크 트래픽, 뭐 이런 거 중요하고, 이벤트 기간 동안의 어떤 대응력,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차트에도 MVP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이라는 게 사실 대규모 온프레임 인프라를 갖춰놓고 시작하기에는 비즈니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런 MVP 형태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들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제가 만나보면 온라인몰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생각보다 D2C 좋아. 근데 비용, 운영 리소스 엄청 많이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가는데 비용도 중요하고 성능도 보장을 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비용 좋고 성능 좋고 거의 반칙이거든요. 예, 쉽지가 않은데 그런 요청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하다가 이제 서버가 뭐 다운되거나 이런 것들이 매출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가 사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다양한 온라인몰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바바 패션 그룹의 바바더닷컴이라는 사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바 패션 그룹은 1993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여성 의류 브랜드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이제 온라인몰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실제 온라인 쇼핑몰 바바더닷컴하고 힙하퍼라는 어떤 그 몰을 2016년 정도부터 이제 힙하퍼는 인수를 했고요. 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이 바바더닷컴이 실제 이제 저희 A사, 굉장히 클라우드로 유명한 회사죠. 그 A사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사실 온라인몰이 워낙 계속 성장을 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해오셨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바바 패션 브랜드로만 되어 있던 일종의 단일한 자사 브랜드몰 형태였었는데, 이제 요즘 온라인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급변화되어 있고, 무신사나 이런 데들 보면 지금 사실 시장은 무신사가 장악했다는 이런 말이 돌 정도거든요. 무신사라는 이런 회사들이 여러 멀티 브랜드를 편집샵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온라인 매출이 이제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바 그룹도 우리도 이제 멀티 브랜드 기반으로 종합 입점몰을 만들자라고 결정을 하셨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몰로 하다 보면
굉장히 이렇게 기존보다는 성장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이제 IT 인프라가 뒷받침해줘야 되는데요. 사실 IT 인프라 자체는 돈으로 바르면 다 해결됩니다. 사실 돈으로 넣으면 성능은 무조건 나오고요, 응답속도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돈이 무한정이지긴 않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과 성능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성능적인 측면들을 봤을 때 이제 저희 오라클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최초의 테스트를 시작을 하셨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POC 형태로 성능 검증도 해보시고 일종의 페이스고 모델로 해서 일부 좀 시범으로 써보시고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이제 저희 OCI 오라클 클라우드 기반 하에서 이제 프런트 서비스뿐만 아니라 상품 주문 관리, 파트너 및 회원 관리 등의 이제 백 오피스 시스템까지 지난해 이제 구축을 했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그랜드 오픈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계속 뭐 라이브 방송 이런 피처들도 추가로 넣으시고 추가로 이제 브랜드들 속칭 저희가 뭐 구찌, 프라다 뭐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입점을 하고 요즘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좋아한다는 뭐 암이나 매점 키친에 이런 것들도 이제 추가를 하면서 계속 이제 브랜드의 이미지를 강하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왜 오라클을 선택을 했냐면 그러게요. 사실 오라클은 클라우드 인프라입니다. 아까도 이제 질문 주셨지만 오라클 클라우드라고 해서 이게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클라우드사 대비 뭐 클라우드에서 안 되는 기능이 혼자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안 되는 뭐 AI 뭐 ML 분석이 혼자 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대신에 이제 오라클에서 이야기하는 결국은 저희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결국은 가격하고 성능이죠. 저희가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더 가성비를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기존의 A사에서 이제 사용을 해보셨고 여기에 대한 예상 사용 증감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제 가격적인 측면이 훨씬 더 월등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이제 오라클 하면 데이터베이스로 알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고성능 부분, 이런 성능 부분에 대한 만족이 결국은 바바다닷컴이 이제 오라클 기반으로 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된 거고요. 이게 비즈니스 성과 부분이라는 게 사실 바바다닷컴 뭐 매출액 저희 자료 가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정확히 여기서 내부적으로 정략적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곱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해 저희가 9월 그랜드 오픈을 하고 나서 약 2번 정도의 그 쇼핑 페스타가 있었고요. 다음 2월 달에도 쇼핑 페스타를 진행을 할 건데 그런 이벤트 발생 때마다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인프라가 잘 제공이 됐었고 현재 이제 2월에 페스타가 있을 때에도 저희가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을 위해서 저희 오라클하고 저희 MSP 파트너사에서 충분한 고객 지원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이제 아트박스인데요. 아트박스는 사실 기존의 오라클에서도 아트박스 고객님께서 오셔서 여러 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도 사실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아트박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트박스 아마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하면 그 디자인, 공책, 노트 이런 거 아마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네, 아트박스가 사실 학용품 문구라는 거에 디자인을 입힌 최초의 회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아트박스가 굉장히 오래된 회사인데 지금 당시의 회사들은 다 지금 없어졌어요. 거의 유일하게 남은 회사입니다. 그만큼 이제 아트박스가 변화와 DNA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런 그 변화를 잘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잘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트박스가 자체적인 IT 운영 인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ERP, 포스, 인트라넷 이런 거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기존에 온라인 온프레임 기반으로 품 사업 웹 쇼핑몰, 아트박스 쇼핑몰 다 구현을 하고 하셨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라인 몰을 열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365일 동안 무중단으로 진행해야 되고 장비를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되고 뭐 하드웨어 감가상각은 떨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아트박스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클라우드로 가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오라클 RAC에 대한 이런 그 시스템 무중단 이중화 서비스에 대한 그런 열망이 굉장히 강하셨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라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RAC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클라우드는 오라클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고객분들이 BMT를 하시고 사실 여기 고객 같은 경우는 오라클이 서울 리전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네, 기다리셨다가 고마운 고객이신데요. 미리 이제 미국 네. 리전에서 테스트하시고 네. 서울 리전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됐었는데 당시에 이제 4개의 온라인 쇼핑몰들을 다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에다 다 넣었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중요하게 봤던 거는 역시 비용, 성능,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부분, 인력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사실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조사된 바로는 약 한 30%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여기는 이 30%의 비용 절감이라는 게 보통 클라우드가 뭐 그렇게까지 절감이 되니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이제 IDC에 들어가는 상면 비용, 데이터 센터 유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사실 감안하게 되면 여전히 클라우드가 가격적인 경쟁력은 뭐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격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네,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있어야 되고 성능도 줘야 되고 그렇죠. 혁신도 해야 되고 저희가 갈 길이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오라클 클라우드인가? 네. 사실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대부분의 정답이 있는데요. 네. 오라클이 이제 저희가 2세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지난 11월 기준에 저희가 글로벌 33개 리전이 있고요. 올해 말까지 44개 리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경쟁사의 클라우드 대비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한국에도 서울과 춘천에 리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이 OCI라는 이 오라클 클라우드가 온라인몰에 뭐가 중요하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4가지가 다 나와요. 고가용성 아키텍처, 성능, 보안, 그다음 비용 이런 부분들인데요. 오라클 같은 경우 보통 그 클라우드 회사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SLA를 강하게 맺지 않아요. 보통 서비스만 떠 있으면 사실 서비스 돈다라고 합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이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인증들 뭐 충분히 가지고 있고 뭐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은 뭐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일반 컴퓨터 자원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리스폰스 타임에 대해서 굉장히 경쟁사 대비 우월한 성능의 수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적으로도 굉장히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형태의 우수한 보안 그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타 CSP 대비 낮은 가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클라우드 회사마다 이제 케이스별로 뭐 디스카운트를 적용한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히든 코스트라고 하는 영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든 코스트가 클라우드의 정책 자체가 복잡할수록 히든 코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오라클 클라우드 자체는 굉장히 이제 직관적이고 단순합니다. 단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히든 코스트가 적은 편이 있고요. 저희가 자꾸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오라클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쇼핑몰을 구현하다 보면 뭐 다른 아까 그 아트박스의 고객분도 말씀하셨었는데 생각보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비용으로 많이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라클에서는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이 실제 훨씬 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클라우드 비용을 제공할 수 있고요. 저희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오라클 피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이거 나온 지 한 5, 6년, 최소한 7, 8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아직까지 적용을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뭐 쿠버네티스냐, 뭐 컨테이너냐, 뭐 CI/CD 뭐 중요하다 이런 거는 여기서 이야기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오라클 클라우드는 관련 쿠버네티스 엔진 OK부터 해서 관련된 서비스들을 상당수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MSA 기반의 아키텍처를 설계했거나 파일럿 뭐 이런 구현을 조금이라도 해보셨다? 아마 해보신 분이라면 100%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핵심은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쪼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한 10년, 10수년 전에 IT 업계에서 제일 많이 하겠던 게 컨설리데이션이었습니다. 통합만큼 효율화가 좋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당수가 데이터베이스도 컨설리데이션 돼 있고 통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분리하자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저희가 컨버지 데이터베이스라고 개념적으로 어렵게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다 하겠다, 다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주문 재고, 배송, 분석 이런 것들이 각각 마이크로 서비스화 돼 있다라고 하면 그런 다양한 모델들을 일종의 오라클의 PDB, 플러거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실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에서 만약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데 MSA를 가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네요. 영역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곳 같은 경우도 적용된 대기업이 있긴 한데 그 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아직 예, 동의를 받아오세요. 네, 동의를 못 받아서 공개는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라클 하면 이제 어떤 이미지가 보통 생각나시나요? 좀. 뭐 데이터베이스, 예, 그렇죠? 당연히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죠. 네. 근데 오라클이 사실 데이터베이스로 시작해서 BA, 선, 마이크로 시스템 이런 거 인수하면서 자바도 오라클의 그렇죠. 판권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코어부터 해서 ERP, CRM, HCM 사실 없는 게 없는 저희 백화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엔드투엔드로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오라클이 이제 다 클라우드에 모두 다 응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도 뭐 고객의 가치 뭐 어떤 거에서 시작할 거냐라고 여쭤봤는데 온라인몰이라는 게 보통 뭐 여기도 D2C하고 D2C 하니까 온라인몰,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면 보통 유행 따라 구축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목적 그렇죠, 없이 구축하시는. 그렇죠. 따라하거나. 예. 그러면 아니면 동종업계가 뭐 했니? 해가지고 그렇죠. 하면 거기 네. 거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형태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오늘 오라클 클라우드의 장점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대부분의 클라우드 회사들이 약간 대동소이한 영역도 있고요. 약간 차별화된 서비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사 입장에서 고객사에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목적을 설정을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실제 검토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몰 뭐 제가 어느 회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유행처럼 다 그 회사로 하세요. 근데 온라인몰을 클라우드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최적의 선택지가 오라클 클라우드에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뭐 광고비를 받지는 않았고요. 바바다닷컴에서 2월 달에 다시 한번 대규모 쇼핑 페스티벌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즐거운 쇼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사 중에서 머신러닝을 잘 활용해서 캠페인을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일단 먼저 준비한 어젠다는 다음과 같은데요.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뉴 노멀 시대의 트렌드가 어떤가 잠깐 저희가 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것을 활용한 고객이 머신러닝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노멀 시대의 5대 트렌드라고 알릭스 파트너라는 컨설팅 폼에서 이제 발표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여기 부제를 보시면 잘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단 7개월 만에 일어난 7년치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뉴노멀이라는 거는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를 보시면 탈세계의 가속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사실 이전부터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보호주의 무역 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촉발되면서 또 보호주의 무역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주의 기조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중시한다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작년 2월에 중국이 공장을 다 중단했을 때 저희는
미세먼지가 없어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자동차가 일주일 동안 전체 생산 라인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사실은 자동차를 만드는 핵심 부품이 아닌 와이어링 하네스라는 비핵심 부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생산 라인을 딱 일주일 동안 중단하게 됨으로써 예전에는 공급 지역에 대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또한 이렇게 효율적인 이런 걸 찾았다면 지금은 공급 지역을 다변화해서 회복 탄력성을 중시하는 그런 것 쪽으로 이제 많이 변화해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전환 촉진인데요. 저희가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것들로 디지털 기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듣고 있는 그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들도 있고 게임도 있고 또 우리가 커머스 쪽에서도 디지털로 굉장히 많이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득 수준이랑 건강 관심에 대해서 소비 형태가 많이 변화해 가고 있는데요. 작년 사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은 4.2%가 올랐대요. 그런데 이제 1분위에 해당하는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하위 계층은 식음료 쪽, 그러니까 식품 쪽을 사는데 한 15% 정도 소비가 지출이 증가했는데 상위 계층은 교통 쪽에서 한 33%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제 안전한 목적으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해서 가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소득 순위에 따라서도 많은 소비 행태가 달라지고 또 건강, 웰빙에 관심이 있으면서 이제 행태들이 많이 변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혼재한 다양한 데이터들 속에서 우리가 이게 실제 데이터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기업이 알아서 적절하게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5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테일에서는 어떤가 보시면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많은 요구들이 변화해 가고 있어요. 재택근무하고 원격근무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필요한 것들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도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B2B나 B2C 고객이 모두 온라인 전자상거래 쪽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옴니 채널의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채택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의 운영이나 또한 안전관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공급망 탄력성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해 가고 있는데 이런 중심 안에는 우리가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들로 클라우드를 적용하신 사례라든가 아니면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한 사례, 그리고 분석,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이런 것들이 이제 꼭 필요한 기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데이터 분석과 인사이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디지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하늘색, 그 위에 있는 게 향후 5년 동안에 투자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분석, 머신러닝,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의 보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IDC에서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디지털화를 할 때 어떤 것들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틀 쪽에 물어보셨더니 우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분석, 모바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보안에 투자해. 그런데 지금 당장 뭐 AI랑 IoT, 머신러닝 이런 것도 투자하고 고려하고 있어 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향후 5년 안에 뭐 VR이나 소셜 또 블록체인, 3D 프린팅 같은 것들도 이제 많이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인사이트는 실제 기업들의 수익성을 증대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장에서 배송 옵션을 바꿔서 도입했을 때 비용도 절감하실 수 있었고 또한 분석 플랫폼을 제대로 구축하셨을 때 재고 회전율도 향상을 시키고 공급망을 혁신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잉여 재고도 줄일 수 있었고 예측의 정확도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설명할 그 부분 중에 하나기도 한데요. 옴니 채널을 분석해서 초개인화된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케팅 반품 비용도 굉장히 절감시켰고 또 구매하지 않고 장바구니만 담아놨다가 구매를 전환하는 그런 전환율도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산 제품을 반복 구매하는 것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수익성 증대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오라클은 이렇게 데이터 분석이랑 데이터 인사이트를 위해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반이 되는 거는 하위에 보시면 OCI라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있습니다.
유연한 성능과 확장성을 보장하고 뭐 파일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손쉽게 저장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그러한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데이터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계속 생산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날치의 데이터를 배치식으로 받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벤트가 있을 때 이벤트성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수도 있고 이전 세션처럼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테라바이트, 페타 데이터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라고 하실 때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이 처리된 서비스가 담기는 저장 공간도 빅데이터나 스파크, 오라클의 DBC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오라클 DB는 그냥 동일한 DB가 올라가 있기도 하지만 엑사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린 엑사CS라는 것도 있고요. 또 이 엑사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이 들어가서 자율 운영하는 그러한 DB도 존재를 합니다. 이 기반 위에 거버넌스랑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 서비스들 중에서 오늘은 오라클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편 상단에 뭐 파이썬이나 SQL, R 이런 것들을 코딩을 해서 여태까지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머신러닝을 하셨을 거예요. 막 알고리즘도 알아야 되고, 랭귀지도 알아야 되고, 우리 데이터의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케팅 팀인데, 내가 지금 이 회원들에 대해서 분류하고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손쉽게 쓰실 수 있는 현업용 머신러닝 같은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토 ML이라 그래서, 나 잘 몰라도 그냥 원하는 예측을 딱 선택을 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러한 오토 ML 기능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지금 표를 보면 다양한 그 분석 솔루션들이 있는데 좀 전에 오토 ML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청자 중에서 오토 ML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이 오토 ML은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몰라도 돼요. 내가 뭘 예측하고 싶어라는 걸 알면 돼요. 이제 예를 한번 드려보면 판매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판매 데이터 속에는 언제 판매했다는 일자, 어느 매장에서 팔았다, 뭐 어느 지역에서 팔았다, 어떤 제품을 팔았다, 고객은 어떤 고객이고, 나이대는 어떻고, 성별은 어떻고, 어디 지역에 산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얼마큼 했다라는 판매 금액. 그럼 내가 판매 금액을 알고 싶어. 근데 앞을 예측하고 싶은데 어떠한 속성들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이런 걸 하시려면 사실 그 알고리즘들을 다 찾아가면서 형상도 추출해야 되고 알고리즘을 어떤 걸 쓸지 정확도는 어떤지 막 이런 것들을 아셔야 하는데 다 상관없이 나 지금 이 판매 데이터 안에서 판매를 예측하고 싶어. 판매 금액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보니까 연령대가 제일 큰 영향을 미쳤고 지역도 큰 영향을 미쳤어. 그럼 그런 값들을 자기가 이 변수 선택에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알고리즘을 돌리는 거예요. 뭐 디시전 트리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도 돌릴 수 있고 뭐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도 돌릴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XG 부스트 같은 것들을 다 자기가 돌려요. 그래서 돌린 다음에 가장 정확도가 좋고 적용 가능한 그런 모델을 만들고 얘를 완성해서 고객이 바로 쓰실 수 있도록 배포까지 해주는 그런 걸 오토 ML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다음은 그렇게 저희의 분석 하나 더 넘어갈까요? 저의 분석을 통해서 이점을 이미 얻고 계신 그 고객들의 고객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첫 번째 고객은 그 편의점 체인 중에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는 운영 쪽에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걸 쓰고 계시다가 우리가 좀 IT가 좀 노후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근대화시키겠어 라는 걸로 클라우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프라임에 있는 뭐 ERP나 이런 모든 어플리케이션도 다 클라우드로 왔고요. 분석도 다 클라우드로 왔고 그러고 났더니 온프라임 대비 30배 이상의 빠른 성능과 통합해서 더 손쉽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얻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없었던 DR 시스템도 빠르게 구축을 하셔서 이제 우리가 장애에 대한 대응도 잘 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좋아하신 사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식품, 야채 소매업입니다. 여기는 저희 오라클 데이터가 아닌 타 데이터를 있었는데 분석을 저희 거 갖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고 데이터, 판매, 고객, 구매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매를 예측하고 마케팅하고 공급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하셨고요.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이따 소개해드릴 머신러닝을 통해서 캠페인을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발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독일 기업입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쪽 시장에 진출하고 싶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털화를 통해서 빠르게 어떻게 중국 시장의 마켓을 분석하고 여기다 진출 가능한지 알고 싶다라는 걸로 이제 저희 분석 솔루션이 들어가서 전자상거래도 운영하실 수 있고 런칭할 수 있는 그런 앱도 같이 개발하신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에 있는 골프 업체인데요. 여기는 이제 자사에 구축된 거를 리프트 앤 시프트 개념으로 저희 클라우드로 옮겨와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용도 자사 대비 한 40% 절감되셨고요. 또 속도 측면에 있어서도 분석하는데 40배 이상 향상된 그러한 속도를 경험하신 그러한 고객 사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인 저희 홍콩에 있는 푸드 서비스를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저 사진을 보면서 아 이거 어딘데? 라고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홍콩에 245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최대 체인점입니다. 여기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지금 옴니 채널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포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또 모바일 앱으로 주문하는 고객들의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이랬을 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이제 하던 업무는 이 쿠폰 캠페인이라 그래서 자사 모바일 앱을 고객들이 다운받으면 그 앱에다가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쿠폰을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막 넣어주세요. 그런데 요 쿠폰, 요 모바일 앱 플랫폼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어. 또 신규 서비스, 또 계절 상품 등을 홍보하고 싶어. 이런 이제 목적이 있으셨고요. 실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를 하실 때 사진 그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을 둬서 주별 스케줄링을 해서 오퍼의 타입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캠페인하신 그런 고객사입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에는 수동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엑셀 안에서 데이터들도 넣고 또 우리가 기획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넣고 또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고객들이 쿠폰을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하니 굉장히 데이터도 많고 입력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렸죠.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라는 게 쿠폰은 캠페인 쪽 데이터, 고객은 고객 데이터, 그리고 또 포스는 포스 데이터, 뭐 제품은 제품에 있는 데이터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나 보려고 할 때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하는 분들이 그냥 전적으로 과거의 그 레슨런을 이용해서 대충 이럴 것 같아 라는 주관적인 감으로 이렇게 쿠폰을 발행하시다가 이제 저희 거를 도입하시면서 조금 더 가속화시킨 사례입니다. 머신러닝 분류 모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럴까요? 이거 사실 뒤에 좀 나오기는 하는데 네. 그럼 뒤에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어떨까요? 그러시죠. 네. 요거는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도입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지금 보시면 고객의 쿠폰 데이터, 멤버십 데이터, 회원 데이터, 포스 데이터 이런 정보들이 다 저희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안에 들어오고요. 여기에는 사실은 개발할 수 있는 로우코드 애플리케이션이 번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쿠폰을 관리할 수 있는 화면들을 굉장히 손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머신러닝 엔진으로 방금 궁금해하신 그런 분류 예측을 이제 하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보시면 먼저 그 로우코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쿠폰 관리하고 성과 분석하는 그러한 화면을 굉장히 쉽게 만드셨어요. 사실 데이터 올리고 슉 하면은 몇 분만 해도 화면들이 만들어지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손쉽게 프로모션 기획 일정들을 잡으시고 우리 KPI와 결과 보고 이렇게 하는 페이지들을 생성해서 지금 손쉽게 관리하고 계신 사례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예측 모델을 사용한 부분입니다. 두 가지를 사용을 하셨는데 이제 먼저 고객 데이터. 그래서 이 고객의 성별은 어떻고 연령은 어떻고 나이는 어떻고 이러한 정보들 고객의 기본 프로파일 정보에 그리고 이 고객이 얼마나 자주 구매를 했나라는 구매 정보, RFM이라고 저희 표현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력은 어쨌고, 이게 어떤 쿠폰을 갖다 구매를 하셨었고, 빈도는 어떻고, 특정 기간 동안의 비용은 얼마나 우리한테 이제 수익을 줬는지, 이런 건 RFM 분석도 하고, 어느 매장에서 했는지, 또 어느 쿠폰을 사용했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전환 여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를 통해서 쭉 이 고객이 들어왔을 때 얘가 전환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분류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고객을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을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각각의 그룹군을 만들고 그 그룹군 안에서 이 고객 프로파일 정보를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우리 쿠폰을 이용해 구매를 할 거다라고 예측이 되면
어느 시간대에 어떤 쿠폰을 잘 쓸 건지에 대한 것들을 예측 결과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걔를 통해서 이 고객에게 맞춤형 쿠폰을 발행한 이제 그러한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M사는 저희 것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사실 주별 쿠폰 캠페인 기획 및 실행 속도를 40% 이상 향상하셨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여러 데이터 소스들을 분석을 위해서 하나로 합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간을 굉장히 절감하실 수 있으셨고요. 또 여기 안에 번들로 들어있는 에이펙스라는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개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코딩을 모르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발된 캠페인 기획 화면들을 통해서 기획하고 일정을 조절하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과를 보고, 그래서 예전에 수작업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이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새롭게 기획하는 데 활용하실 수 있었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측 모델은 사실 기업들은 작년 2020년도 그 MIT 리서치를 보시면 AI 머신러닝을 도입한 고객들이 그래도 45%나 된대요. 그런데 이런 걸 도입해서 잘 활용하고 계시기 위해서 이런 예측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모션 할 때 어떻게 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래서 개인화된 맞춤형 쿠폰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정말 빠른 성능과 수익을 얻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으셨나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